BMW SUV의 막내가 X1이죠.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요. 완전 풀체인지 돼서 다시 새롭게 뉴 X1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 녀석인데요. 이 녀석의 공식 네임은 BMW X1 20D M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외우기가 힘들었습니다. 과연 옛날 X1과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지 제가 직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네, 뉴 X1의 앞모습입니다. 옛날 X1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커졌다 라는 느낌이 확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 키드니 그릴 자체도, 이 돼지코 자체도 굉장히 X1보다는 커졌습니다. 그리고 역시 역동적인 느낌을 나타내는 이 헤드라이트, 그리고 나서 또 범퍼 부분에 있는 이 에어커튼 기능, 난류를 감소시키면서 연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세심한 배려, 그리고 안개등 전체적으로 커진 느낌이 역시 BMW X3, X5 그런 패밀리 룩을 형성한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드는 뉴 X1의 앞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뉴 X1의 옆라인인데요. 옆라인은 많이 변했습니다. 옆라인도 상당히 부드러워지고 약간 고급스러워지, 그런데 약간은 조금 엉성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옛날 X1의 옆라인이 더 독특하고 정말 확실한 X1의 모습을 구현해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키를 높이다 보니까 53mm를 높이다 보니까 이런 약간은 좀 아쉬운 그런 옆라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M 스포츠 패키지하고 엑스드라이브 20D라는 마크를 딱 달아놨다는 거, 사륜구동이라는 걸 강조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앞태보다 또 중요한 게 뒤태 아니겠습니까? 뒤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옛날 X1하고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훨씬 더 넓다, 그리고 높다 이런 느낌이고, 훨씬 더 역동적으로 공기저항 개수를 낮췄다라는 느낌이 확 들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듀얼 머플러를 달아서 훨씬 더 스포티함을 강조했는데, 저는 사각을 더 좋아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각형으로 만들면 더 세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또 뒤에 리어 램프는 L자, BMW 고유의 L자형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트렁크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으로 열리는 전동식 게이트고요. 트렁크 공간은 제가 딱 봤을 때 2개나 골프백 4개 안 들어갑니다. 2개 정도 들어가고요. X1보다는 85리터가 늘어난 505리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2열을 접을 경우에는 1550리터의 큰, 당연히 접으니까 넓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전거라도 넣을 수 있게끔 그런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밑에 보면 100리터의 또 수납 공간도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는 없고요. 문을 닫을 때는 역시 손가락 하나로만 해주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 어린이들도 이렇게 달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게 안 멈추네. 원래 멈추었는데 안 멈추는데 아무튼 이런 기능이 있고요. 사실 그리고 발로 이렇게 해도 정확히 열리는 이런 기능이 있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발로 열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즘 인공지능이 대세 아닙니까? 저도 자동으로 이렇게 2번 하니까 닫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네요. 네, 제가 운전석에 앉았는데요. 운전석도 역시 좀 X1보다 높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시야감이 확실히 SUV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시야감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역시 딱 보면 그냥 BMW예요. 계기판 딱 보면 BMW는 이런 식의 계기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패시아는 액티브 투어러랑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 그리고 8.8인치의 어떤 한국형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한국형 가려면은 터치가 돼야 돼요.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한국형은 절대로 아니고 역시 조금 불편합니다. 그리고 딱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건 요 녀석! 이 녀석! 다르지 않습니까? BMW의 고유의 기어 노브가 아닙니다. 정말 이거는 많이 흔하게 보는 그런 기어 노브인데, 왜 이렇게 바꿨는지 조금 아쉽습니다. 왜 이렇게 해놨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좀 바꿨으면 좋겠고, 이제 좀 역동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패들 스피드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은 또 M 스포츠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끔 이 파란색을 또 해놨어요. 그런데 약간은 좀 촌스럽습니다. 이렇게 검은색, 은색, 파란색. 굳이 뭐 파란색을 안 넣어도 저는 더 깔끔해 보일 텐데 이런 것들이 좀 실내 내부에서 좀 눈에 띄는 점들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좀 이렇게 발광 자체도 빨간색이 아니라 좀 더 고급진 하얀색 그런 LED 기능으로 바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전체적으로는 또 근데 뭐니까 이렇게 파노라마식으로 열리는 썬루프는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시원하게 열리는 이런 느낌 아주 좋습니다. 네, 뉴 X1의 뒷자리를 제가 앉아보는데 딱 앉자마자 느끼는 느낌은 역시 뒷자리 포지셔닝도 좀 위로 해놔가지고 시야가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이 들고 앉자마자 딱 보면 역시 레그룸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헤드룸 굉장히 여유가 있지요. 이게 X1보다 53mm 높였고요. 그리고 전폭도 23mm 넓혔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넓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암레스트를 내려보면 여기 전자기능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전혀 없고요. 단지 이제 수납 공간 이렇게 컵 넣는 거 이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이렇게 앉으면 편안하게 전체적으로 무난한 그런 뒷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 X1의 주행 성능 공식적으로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90마력에 40.8kgm인가요? 그러니까 40kg대의 토크감인데 사실 주행 모드가 제가 이제 컴포트 모드하고 이제 에코 모드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가 있는데 지금 컴포트 모드로 가고 있는데 컴포트 모드로 갔을 때에도 40kgm의 토크감은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X1하고 뉴 X1을 비교해 보면 예전 X1은 디젤 차량으로서 약간 강인함, 터프함을 강조했다면 이거는 부드러운 주행 자체가 부드럽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정말 이렇게 변했어? 이런 느낄 정도의 어떤 주행 성능. 그러나 약간 터프한 드라이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서운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시 스포츠 모드가 있는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로 가게 되면 정말로 그냥 팍팍 바뀝니다. 이렇게 드라이빙 모드가 바뀌려면 이렇게 확 변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서스펜션 자체도 저는 되게 딱 잘 맞은,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부드럽지도 않고, 그래서 정확하게 저는 이 정도의 스타일의 승차감은 굉장히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편의장치 이런 부분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그냥 바로 아쉽습니다. 특히 이제 저쪽 보면 이제 사각지대 경고등이 이제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역시 근데 이 차도 당연히 저는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 차선 이탈 방지 때의 어떤 알려주는 진동이랄지 이런 경고음이랄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편의장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니죠, 많이 좀 섭섭합니다. 사실 섭섭하고 이 정도 가격인데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나 뭐 주행 성능은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정숙성은 정말 이게 디젤차가 맞냐 할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잘 잡았는데 노면 소음은 조금 시끄럽네요. 그래서 노면 소음도 더 잘 잡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솔직히 듭니다. 그리고 브레이킹 자체는 SUV의 단점이 브레이킹이 밀리는 건데 사실 이거는 거의 밀림 없이 잘 잡아주고요. 코너링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빨리 돌 때도 오버스티어랄지 언더스티어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장착하기 때문에 제가 코너링을 돌았을 때 굉장히 차가 밀린다는 느낌이 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디젤 차량입니다. 디젤 차량으로서 연비가 좋게 나와야 되죠. 근데 이 정도 덩치에서 복합 연비가 14km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제 고속 주행이 많으면 사실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200km 정도를 탔는데 연비가 한 지금 15km 이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공식 복합 연비는 14.0km입니다. 리터당. 그래서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게 크루즈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 크루즈 기능이 요즘 진짜 어댑티브 크루즈 기능이라고 이제 차량 간격 가이드 조절하는 이제 그런 게 왔는데 그게 없어서 조금은 좀 뭐라고 할까 당황스럽다고 할까? 옵션으로 있나요? 아무튼 크루즈 기능이 없다라는 게 조금은 아쉽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 X1은 X1의 단점이 좀 작았다는 거, 그걸 확실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넓은 감을 확실하게 찾아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느꼈고요. 그러나 문제는 역시 가격이겠지요. 얼마? 5,810만 원. 좀 세죠? 그러나 BMW라는 거, 그만한 가치를 좋아한다는 사람은 분명하게 선택해도 좋을 만한 그런 차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조선비즈의 김대웅 기자였고요. 뻔뻔한 시승기는 다음 주에도 또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재밌게 오겠습니다.